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아니면 그냥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합뉴스 사진입니다. 국민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윤석열, 한동훈. 야, 적당히 빨아줘라, 적당히. 아이고 정말 참. 그러다 헐겠어. 적당히 빨아줘. 자, 이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오마이뉴스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보았다. 한동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1월 10일에 부산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부산에 좌천됐을 때를 회상하면서 부산에서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2020년은 말이죠, 코로나 무관중 야구였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서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있었는데 관중석은 텅 비었어요. 게다가 국민의힘이 공개한 한동훈의 사직구장 봉다리 사진도 2008년 사진이에요. 갑자기 젊어졌나 했어요. 아무리 좌천당해서 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젊어졌나 봤더니 2020년 사진이 아니라 2008년 사진입니다. 자, 근데 이런 보도를 이제 오마이뉴스가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0년에 야구 봤다는 건 구라다, 이렇게 이제 오마이가 보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민원을 냈어요. 한동훈의 실제 발언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것이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자기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랄라스위님 장난하나? 예, 장난하는 거가 아닙니다. 이게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공공기관에다가 한동훈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 언론 보도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라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는 발언이 그럼 뭐예요? 사직구장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그럼 뭐예요? 이게 사직구장에서 본 게 아니게 되는 겁니까?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부산의 롯데 팬들이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고 하면은 사직구장에서 롯데가 홈 경기를 하는데 그 야구 경기를 봤다라고 해석을 하지,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는 말은 사직구장에서 롯데의 경기를 본 것이다와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한동훈은 하여간 그 보도로 인해서 심각하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는 말을 두고 이제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동훈 측과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예. 여러분, 한동훈 얘기는 뭡니까?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본 게 아니면 그 사직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 동래구에 있군요. 그러면 부산 동래구 사직동 뭐 어디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롯데 경기를 보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 이거 정말 짜치지 않습니까? 짜치지 않아요? 뭐 이래 대체. 아니, 그렇게 해서 그 보도가 나와가지고 좀 쪽팔리고 뻥친 거, 과장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망신스러워도 넘어가야지. 지가 잘못해놓고 말이야. 근데 그걸 끝끝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정치를 한다고 나섰어요. 아, 길가메시님, 검찰청과 가깝긴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네. 그러면 그 연제구 아닙니까? 연제구에 있네. 부산 연제구에 있어. 부산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 그러면 그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지 사무실 부산 동래구 사직동도 아닌 연제구에 있는 검찰청사에서 야구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사택이 사직구장 부근에 있나? 사직동에 있나? 어쨌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는 것이 사직구장에서 본 게 아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심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게 강남에 파라군 출신 엘리트들이 이런 그 멘탈리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국회에서 말대답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그냥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 태도, 이거는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치를 하다 보면 손해보기도 하고, 그 손해본다는 게 뭐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뭐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럴 수 있는 게 정치거든요. 왜냐? 그 정치인에게는 권력이 있으니까. 아니, 그 한동훈이야 지금까지 소년급제 아니라 계속 권력자의 지위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내 권력이 그 많은 사람들의 생사 여탈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니까 공공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급제를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러 여당 대표가 될 때까지 절대 손해를 안 본다. 와, 정말 참 무서운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하긴 윤석열 따위가 대통령 된 걸 보면은 이 나라는 정말 암흑기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좀 짜치는 인간입니다. 동훈아, 적당히 좀 하자. 적당히. 야, 그 누가 봐도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다라고 하면은 사직구장에서 롯데가 홈 경기인 야구 경기를 봤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 사직이 검찰청하고 가깝나? 혹은 뭐 한동훈의 사택하고 가깝나? 거기서 텔레비전으로 야구 봤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까? 게다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야구장에서 응원하던 한동훈이 모습을 이렇게 뭐 근거 자료 인양 기자들에게 유포했고, 그런 당연히 그러면 롯데 야구를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생각을 하지. 아이고 정말 참.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윤석열이도 아차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야, 이 친구한테 그동안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내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 이 지금 자기 정치를 하네 이 친구가 라고 생각하면서 아차 싶었을 거예요. 자, 뉴스 토마토가 자기네 회사 같은데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제 조사를 했네요. 그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RDD에다가 무선 전화 방식이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신력이 매우 높은 조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응답률은 좀 낮군요.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에 윤한의 충돌 승자는 누구일까? 한동훈 40.3, 윤석열 10.7, 두 사람 다 패자다 24.9, 두 사람 다 승자다 16.3.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온다 그러면은 두 사람 다 패자다라고 거기에 한 표를 찍겠습니다. 두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이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진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성별, 연령, 지역, 진영을 불문하고, 진영이라면 좌우 불문하고 승자는 한동훈이다. 압도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 회동, 대통령실 회동에서 김경률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 3역이라 할 수 있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과 장동혁 사무총장도 빠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다 부르거든요. 신임 지도부 초청 오찬인데 아니 당 3역이 안 와요. 또 비대위원이 안 와요. 뭐겠어요. 야, 너희들 다 빠져. 그래 놓고는 이제 한동훈만 불렀단 말이죠. 원내대표하고 워낙 자기 사람이니까 뭐 상관이 없죠. 원내대표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한동훈이가 뭐 거의 3명 모인 자리에서 2대1이란 말이죠. 어떤 이야기가 왔을까? 그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로는 뭐 무슨 민감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뭐 김건희 얘기, 뭐 김경률 얘기,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얘기 전혀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했을까요? 그 안에서 들여다본 사람이 없는데 2시간 47분 대화를 나누는데 대통령실에서는 1분 30초 영상만 보여줬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2시간 47분 동안 민생만 얘기했다고? 야, 무슨 성렬아, 네가 민생을 뭘 아냐? 뭘 안다고 2시간 47분씩이나 떠들어? 그럴 리 없잖아. 사진에 동훈이 표정이 안 좋네요 라고 한영실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포즈를 취할 때는 조금 웃어주는 것도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못 속이는 모양인가 봐요. 자, 일단 한동훈은 이번 충돌로 윤석열 아바타 꼬리표를 일부 떼어냈다라는 점에서 나름 어떤 성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하지만 어제 2시간 47분 대화에서 윤석열이가 한동훈에게 그래 내가 이번엔 저 줄게 라고 했을까? 윤석열도 짜치진 않아도 최소한 한동훈과 비슷하게 절대 지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한테 임명장을 준 대통령한테도 들이받았던 그런 윤석열 아닙니까? 절대 고개 숙이는 바가 없어요. 게다가 또 자기 밑에 있다는 그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총선 앞두고 쉽게 날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한동훈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어제 2시간 47분 비밀회동에서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에게 경고가 갔을 겁니다. 자, 한동훈이 그 지난번 서천시장 이후로 90도로 고개 숙인 이후로 일체 김건희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기세를 살려가지고 김건희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더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해도 될 텐데 이런 완벽하게 윤석열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정권 심판론 없는 총선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서천시장 90도 인사한 이후로 일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수직적 종속적 당정관계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떼어냈지만 다시 윤석열 아바타 꼬리표가 붙을 겁니다. 어제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부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 군데 빼고 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밀리는 걸로 나왔죠. 이게 한동훈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과 잘 싸우질 않습니다. 왜 안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대표를 죽이려고도 했는데 물론 윤석열 정권이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윤석열 정권이 그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는 사건 초기에 그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 이런 테러에 대해서 그 국면을 자기들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거 가지고 첫날부터 서울까지 이제 헬기로 후송된 것이 무슨 특혜니 이런 식으로 말을 지어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번 범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국면을 자기들 유리하게 조성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마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던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너희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했고 그래서 악마화에 세뇌된 사람이 이런 테러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재명 악마화 중단하라. 민주당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안 해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지지율이 오른 거 아니에요. 윤석열과 싸우는 듯한 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이거 국민의 힘이 뭘 한 게 있다고. 민주당은 맹성을 해야 됩니다. 맹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계속 이렇게 한동훈이가 고개 숙이고 그리고 말 가려하고 하면은 다시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계속해서 야,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왜 아무 얘기도 안 해? 동훈아, 한번 들이받았으면 더 세게 들이받아야지. 왜 여기서 갑자기 꼬리를 내려? 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 또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지금이야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또 관심이 집중돼서 그렇지. 그래서 서로 이제 말 가려하고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조중동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조중동이 사실은 여권에 이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슬쩍슬쩍 이렇게 기사 속에 녹여가지고 보도하는데 없어. 둘이 어제 한 곳을 바라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보도하지 않아요. 그들도 여권 내의 어떤 분란과 분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선거 전략상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공천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윤석열은 자기 후보를 공천하라고 압박할 것이고 한동훈은 공정한 공천을 명분으로 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당내 기반을 넓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한동훈 보십시오. 지금 검찰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신임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 윤석열과 가까우니까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했지. 이번에 윤석열하고 틈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한동훈 정리하겠습니다. 이랬다고요. 자, 지금 윤석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친윤 검사들을 대거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하지 한동훈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지 기반이 일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마음이 한동훈 마음, 한동훈 마음이 윤석열 마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데 한동훈을 미워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친윤 검사들,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받으려고 하는 검사들 중에도 상당히 한동훈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많이 보내야 사실 정권이 한동훈에게 넘어가도 윤석열은 퇴임 이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윤석열과 가까운 친윤 검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은 주로 영남권에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당선되게끔 하려는 게 윤석열 구상 아니에요? 그 구상대로 된다면은 그들이 나중에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 자기의 어떤 대권 가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정도 생각은 나는
한동훈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감이 없더라도. 그래서 아주 앞으로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더욱 목불인견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김건희가 또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가 공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드러낸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아침에 찾지를 못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김건희 사람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한동훈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겠죠. 다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률이야 마포울, 김경률이가 아니라 김경률 할애비가 나와도 마포울에서는 국민의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그 이른바 험지 중에 험지에다가 김경률을 갖다 앉히려고 하는 것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영남 그냥 시체가 나가도 당선될 만한 곳에 이렇게 윤석열이 꽂으려고 하는데 한동훈이 안 된다 이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런데 또 한동훈과 윤석열이 충돌하면 그냥 팝콘각 정도가 아니에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한동훈이 살짝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려도 이렇게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윤석열의 반대 당은 유일하게 민주당뿐이다. 이런 교훈과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어제 윤석열하고 2시간 47분 동안 만났던 한동훈이가 오후에는 여의도 중앙당사에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오후 내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대단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가면 기자들이 물어볼 텐데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말 가려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기자를 피하려고 오후 내내 딴 곳에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후에 여의도 중앙당사에 복귀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윤석열이 2시간 47분 동안 시발 섞어가면서 직설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한 메시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가 한 수 접지만 공천은 내가 한다. 너 까불지 마라. 죽는다. 알렉스 한 문제. 간단치 않지? 들여다보고 있다. 너 조심해. 까불면 다쳐. 야, 아직 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3년 더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너한테 무릎을 꿇어야 하니?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시발 섞어가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해도 됩니다. 왜냐? 워낙 단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차원적인 그리고 클래시컬한 그런 단어를 섞어가면서 알듯 말듯한 선문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시발 이런 말들을 섞어가면서 화를 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저 사진이 혹시 야 동훈아 저쪽에 서울구치소 있잖니. 서울구치소 있잖아. 너 구치소 들어가면 가발 벗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여러분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한동훈은 왜 어제 오후에 당사로 안 돌아왔나 궁금해집니다. 예, 그래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해라 우리 대법원장님 얼굴을 가렸네요.